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오늘 저녁에 자전거 퇴근길에는 세계 3대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여기에 4대 해전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도 대첩도 포함을 시키는데요. 3대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살라미스 해전은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발생했던 해전입니다. 자, 우리 영화 보시면은 300, 영화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 300에 보면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침공을 해 옵니다. 그때 스파르타에, 그 당시에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 국가였는데, 페르시아의 크세스 국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리스가 아직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중북부 지역에 있었던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강도 높은 교육 방식 할 때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의 중북부 지역에 있었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최정예 용사 300명을 결사대로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야말로 초중과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300명의 결사대는 100만 대군에 맞서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었던 게 2007년에 개봉된 영화 300의 사실적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가 국왕 레오니도스 왕과 함께 처절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했던 그 전투가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페르시아의 크세스 국왕의 100만 대군은 계속 남진을 해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국가 아테네를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 나가는데요. 그 당시에 아테네가 판단하기에는 저 100만 대군을 육지에서 싸워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된다. 육지에서 싸우면 스파르타가 패배했듯이 아테네 또 패배할 것이고, 또 아테네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육지에서 싸워가지고는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바다에서 싸우자. 그래서 해전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3대 해전. 바다에서 싸우자 해가지고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의 함대를 그리스 남서쪽 지역인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스 남서쪽 지역의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격전이 펼쳐져서 결국은 그리스 연합 해군이 페르시아의 해군을 섬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가장 먼저 발생했던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보다 10년 앞선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40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르고 그 승전보를 그 당시에 올림피아 선수 출신인 필리피데스라는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약 40km 거리인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승리 소식을 알리고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데서 마라톤의 기원이 오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고, 지금 말씀드린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원전 480년에 발생했던 살라미스 해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서기 1588년에 발생했던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 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 칼레 해전은 영국과 스페인 무적 함대 간의 격돌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라는 신교를 믿는 국가였고,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의 종주 국가였는데요. 서로 간의 종교적인 갈등, 또 정치적 갈등 때문에 결국은 스페인의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입니다. 무적 함대를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르마다 인베시블레, 스페인어로 무적 함대란 뜻입니다.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영불 해협 에 있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항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침공을 위해서 약 45km 정도 거리인 영불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프랑스의 북서부 항구인 칼레항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박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에 의해서 영국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드레이크 경, 해적 출신입니다. 해적 출신 드레이크 경이 칼레항의 정박에 있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화공전으로 기름을 잔뜩 실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칼레항에 정박해 있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향해서 배를 띄웁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삼국시대의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게 묘사되는데요. 중국의 삼국시대 위촉오 삼국시대에 오나라와 총나라의 연합군이 위나라의 조조 군대를 공격할 때 화공전으로, 동남풍을 이용해서 화공전으로 해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듯이 1588년 칼레 해전에서도 영국의 총사령관 해적 출신 드레이크 경의 지휘하에 화공전으로 프랑스 칼레항에 주둔하고 있었던, 정박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전멸시킨 건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불태워버리고 또 일부는 해상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 칼레 해전의 결과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를 괴멸시켜 가지고 영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영국이 해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절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차녀죠. 헨리 8세의 두 번째 딸로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요. 딱 그 중심에 해당되는 1588년에 칼레 해전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해군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괴멸시킨 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입니다. 자, 그때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이 그 당시에 지금의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무적 함대,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왕의 무적 함대를 괴멸시킨 건데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 이름을 따서 지금의 국가 이름 필리핀이라는 명칭을 딴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명칭이 거기에서 유래합니다. 펠리페 2세 국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 국가 이름을 정한 겁니다. 자, 그게 칼레 해전인데요.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입니다. 자, 배가, 선박이, 함정이, 군함이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가장 재래식, 가장 오래된 방식이 노선 시대입니다. 노를 저어서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노선 시대고, 그 다음 단계가 범선 시대입니다.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돛이 바람을 받아서 선박의 추진 동력이 발생되는 게 바로 돛배죠. 돛배. 그걸 돛범자에서 범선이라고 하죠. 범선. 그게 이제 범선 시대고, 그 다음 단계가 기선이죠. 기관이죠. 기계장치. 즉 증기기관, 디젤기관, 요즘은 핵추진 항공모함 시대까지 도래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시대의 발달에 따라서 선박의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가장 빠른 단계가, 가장 오래된 방식이 노를 저어서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노선 시대고, 그 다음이 돛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 시대고, 그 다음 단계가 기선 시대, 기계장치, 기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건데, 기관의 힘은 증기기관, 디젤기관, 그 다음에 요즘은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중국의 해군력과 미국의 해군력의 항공모함 해군력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3척이죠.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이제 랴오닝함, 그 다음이 산둥함, 그 다음이 최근에 건조된 푸젠함, 이 3척인데요. 3척 다 아직은 디젤 추진 방식입니다. 디젤 추진 방식. 반면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10여 척 있는데요. 대부분이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의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중국의 항공모함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미국의 항공모함 수준은 대학교 수준이라고 지난번에 2, 3주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목표가 10년 이내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개발한다라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자, 여하튼 그 추진 동력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노선 시대, 노를 저어서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1571년의 레판토 해전입니다. 1571년의 레판토 해전.
그게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칼레 해전, 1588년에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입니다. 돛배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17년 후, 즉 1588년 칼레 해전으로부터 217년이 지난 1805년에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생이 됩니다.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해전, 제가 제일 먼저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서기 1588년에 칼레 해전,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기 1805년에 트라팔가르 해전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당연히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은 노선 시대죠. 노를 저어서 선박의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노선 시대고, 1588년의 칼레 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고요. 그로부터 217년이 지난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기선 시대, 기관, 증기 기관, 그 이후에 또 디젤 기관, 최근엔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 즉 범선 시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전투인 트라팔가르 해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팔가르 해전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입니다. 1805년 10월 21일 나폴레옹 시대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자,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대부분 지역을 평정을 하고 이제 섬나라인 영국 점령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은 그 당시에 해군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영국이 그 대서양뿐만 아니라 영불 해협의 해상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나폴레옹군이 영국을 침공하려면 영불 해협 45km 정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영국이 해상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생각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연합해서 프랑스 해군과 스페인 해군이 연합해서 영국 해군을 단 24시간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둔다면 프랑스 북서부 해안도시 불로뉴 항에 대기시킨 지상군 18만 명을 신속하게 영불 해협을 건너게 해가지고 영국에 상륙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 24시간만 영불 해협의 해상 제해권을 프랑스가 가져온다면 불로뉴항에 대기시킨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영불 해협을 건너게 해서 영국에 상륙한다. 이게 나폴레옹의 계획이었습니다. 단 24시간만이라도 해상 제해권을 가져오자,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 스페인 함대와 연합해서 영국 해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스페인의 남서쪽 지역에 있는 트라팔가르 곳입니다. 트라팔가르 곳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명 중에 호미곶, 장산곶, 무슨 곳, 약간 육지에서 돌출돼 나오는 그런 지역을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트라팔가르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발생됐다 해서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이끄는 이 영국 해군과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 연합 함대 사이의 전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1805년 10월 21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영국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면서 승리를 거두셨듯이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피해 상황을 보면, 자,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 해군의 피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한 4천여 명 됩니다. 4천여 명. 그에 반해서 영국 해군의 사망자 수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458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가. 부상자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부상자 수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영국 해군의 부상자 수는 그의 절반인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포로는 한 8,000명 정도 포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인명 피해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있어서는 영국 해군은 격침되거나 납포된 선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선박들은 한 척이 격침이 되고 21척이 납포가 됐습니다. 납포가.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납포를 하게 되면 적의 배를 이제 격침시키지 않고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면 다시 영국이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그 군함을 납포를 했다라는 것은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영국의 군함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해군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납포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해군의 선박은 격침되거나 납포된 선박이 전혀 없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의 군함은 한 척이 격침되고 21척이 납포가 됐는데요. 그래, 납포가 돼가지고 배가 계속 끌려가다가 태풍이 불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버려가지고 그 납포했던 선박들 상당수가 태풍에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납포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세워두고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여기에서 자전거로 출발해서 천호역까지 약 37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퇴근길에 풍납도성 나들목 근처에서 출발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8시 저녁 8시 36분입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불빛 조명 때문에 이쪽으로 잠깐만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께 존경과 사랑의 그러한 감사의 표시를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이번에는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서호 너머로 동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촌호수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깅로는 폭이 6m 정도 되고요. 조깅로 길이는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또 운동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5월 8일 월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외형이 꽤 멋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입니다. 토지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4조 원 투여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외형 모양은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 중에 붓입니다. 붓 모양을 형상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인당 평균 체중 75kg을 1000만 명으로 곱하면 75만 톤 정도 되니까 롯데월드 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에 완공되고 2017년 4월 1일인가 그때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롯데월드 타워가 개관했으니까 이제 개관한 지 6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제가 이곳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8일까지 21년 2개월 8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생애 풀코스 완주 횟수는 91회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세계 3대 해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트라팔갈 해전이 발생됐던 장소까지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저쪽으로 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깅로로 내려섰습니다. 자, 내려와 있습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쪽으로 가서 마무리 촬영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한 15%밖에 안 남아서 한 10분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흥남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이곳까지 약 30분 정도 촬영했고요. 한 43분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파일이 다른 파일로 생성이 되니까 한 10여 분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 15%도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깅로, 저기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도 이렇게 보입니다. 관중석입니다.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세계 3대 해전 중에 마지막으로 트라팔카르 해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팔카르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고대에서 발생이 됐고, 영국 해군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지휘를 했고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 함대는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승리를 했고, 사망자 숫자는 영국의 사망자 숫자는 한 458명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사망자 숫자는 10배 정도 해당되는 4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 수는 영국 해군은 부상자 수가 한 1200여 명